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을 희생양 삼는 중국, 다시 퍼지는 혐한, 의료를 넘어 한국산 식료품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거칠어진 중국 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억누린 감정을 혐한으로 돌리려는 중국 언론들을 통해서 중국 현지에서는 혐한 정서가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초 한국 의류에 대한 트집을 잡던 중국은 이제 한국 유통업체까지 타깃으로 삼으며 한국 유통업체가 중국의 생트집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한국을 희생양 삼는 중국, 다시 퍼지는 혐한, 의류를 넘어 한국산 식료품까지 한국 식료품 업체들 긴장입니다. 지금 장기 통제에 따른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중국 매체들은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한국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책의 미흡 때문에 중국 내 코로나 봉쇄 불만이 커지게 되자 한국 업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제 의료를 넘어서 한국산 식료품에 대해서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고무줄 표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삼양식품이 중국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것이죠. 삼양식품은 중국 언론 CCTV에 불닭볶음면은 국제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 그래서 공식적인 국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관창망 등엔 지난 10일 날 불닭볶음면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금 12개월이에요. 중국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한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내수용 제품이 6개월보다 이것은 배나 길다. 중국 내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로 6개월이 지나면 라면 속 지방이 산화가 돼서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자 중국 내 청두시 식품검사 연구원까지 나섰습니다. 이는 중국 내 사람도 여기에 삼양식품에 지금 언급을 한 게 된 것이죠. 연구원은 생산 후 6개월이 넘는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을 해서 모두 과산화 수치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관영 매체인 관찰자망이 말한 것은 절대로 틀린 것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나면 라면 내 지방이 산화가 돼서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이게 정보로 해서 깨버리게 된 것이죠. 삼양식품은 중국 내 검사 연구원까지 동원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나섰지만 여전히 현지에서 반응은 좋지 않은 상황.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이지만 삼양식품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의 설명에는 6개월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웨이보는 지금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이중 표기 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조회수 5만 4천회를 기록하면서 핫 이슈 순위에 오른 상황. 이에 삼양식품은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는 불닭볶음면 전체 해외 매출 중 40% 이상이 중국에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불닭볶음면을 좋아한 이유가 지금 농심의 신라면을 좋아했던 이유가 비슷한 거예요. 매운 음식을 견디는 것. 남자라면 매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이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칫 이번 논란이 장기화가 되면 삼양식품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단지 중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닭볶음면이 판매가 되는데 이것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삼양식품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양식품은 중국의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수출 제품의 유통기한은 모두 1년이다 라고 하면서 수출은 한국 내처럼 빠른 배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생산할 때 수출용 제품에 항산화 성분을 첨가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산화되지 않게 만들어서 유통기한을 늘렸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중국 관영 매체의 희생물이 된 것은 비단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만은 아닙니다. 지난 3월 오리온 초코파이도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에 오리온이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가격을 올렸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유통하는 초코파이와 중국에 수출한 제품은 원재료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오리온은 작년 2021년 9월에 가격을 전체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마치 현재 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리온은 초코파이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한다라고 해명을 했죠.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혐한 정서를 자극을 해서 기업 매출이 급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적으로 강렬한 매운맛으로 유튜브에서 완식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 먹방으로 자리 잡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우면서도 먹고 있고 아니면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중국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에서 약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수입 라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글로벌 매출 5천억 원 중에 43%를 중국에서 거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확산되는 혐한 한국산 제품의 트집, 이 한국산 제품의 트집을 잡는 그 이유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혐한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죠. 문제는 근거 없는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인민일보사나 건강15는 최근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감염이 됐고 그가 판매하던 의류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한국산 옷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도 인기 검색어로 떠오를 정도로 확산 중인데요. 지난달 비슷한 소식도 SNS를 달궜죠.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지난달 7일 공식 위챗을 통해서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산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한 차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 의류를 수입하는 사람, 그것을 산 사람, 이 모두가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귀찮게 만들게 되는 거죠. 한국산 수입 의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은 퍼지고 있는 상황 이러면서 중국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의류를 만들었던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할지라도 며칠이 지나면 사그라지고 중국을 통과할 그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판매를 했을 그 시기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쓴다라는 사실이죠. 산둥성의 칭따오시는 지난달 코로나 확산 원인 중 하나로 한국에서 온 의류 택배를 지목하면서 검역과 살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류를 통해서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이죠. 락앤락 압력솥은 최근 중국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벌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중국 상하이 민항구 시장관리감독국은 락앤락 압력솥 7리터 제품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상하이 당국은 벌금 19,300위안, 한국 돈으로 370만 원을 부과 명령했으며 해당 제품도 압수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벌금도 내고 압수도 당하고 이중고를 겪는 것이죠. 그러면 왜 중국이 혐한을 선택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심을 앞세워 소비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중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한국 기업의 제품들이 굉장히 고퀄 퀄리티를 인정받으면서 잘 팔려나갔던 제품들. 그러면서 이 제품들이 오히려 이러한 혐한 분위기 때문에 안 팔리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경제일보도
중국에서 오리온 불매 운동이 벌어졌을 때 중국 제과 기업인 다리위엔이 인지도를 높여서 반사이익을 누렸다라고 중국 신문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리위안이 오리온이 고초를 겪는 사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망을 통해서 국내 브랜드 제품에 진심을 다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언론을 통한 조직적인 혐한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이야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중국 매체인 시대주부가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 매출 상위 30개 한국 기업의 합계 전체 매출액은 117조 1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6.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30개 기업의 중국 시장 매출 비중도도 22.1%로 2016년보다 3.5%포인트 낮아졌죠. 그래서 중국의 계속된 혐한, 그리고 사드를 통한 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비자들도 외국 기업 제품보다 자국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정성과 애국주의 방면에서도 좋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드 사태로 한국 기업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중국 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증명할 기회가 많아진 점이 중국 소비자의 이러한 소비 성향 변화를 주도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죠. 특히 현대자동차, 의 제품들이 많이 팔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드 이후에 롯데쇼핑도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그렇죠, 기아자동차도 그렇죠, 여러가지 아모르퍼시픽 그리고 여러 그 한국의 제품들 자체가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이러면서 대체제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 제품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이 점유율 자체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은 조직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해서 많이 팔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 한참 판을 쓸었을 때 중국인들은 이것을 우려스럽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됐을 때 특히 사드 문제 때문이라든지 이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한국 제품에 대해서 나쁜 감정만 계속 싣고 부도덕한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중국에서의 시장에 발판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중국 정부 주도의 혐한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중국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중국에서는 이득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 특히 나중에 뒤통수가 때릴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아주 우려스럽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